자, 행렬의 곱셈. 좀 행렬에서는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 쪽인데, 자, 두 행렬의 곱, A하고 B에 대해서 A의 열의수와 B의 행의수가 같을 때만 가능하다. 자, 이 말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두 행렬을 곱한다 라고 돼 있을 때, 예를 들어서 A가 M 곱하기 N 행렬이에요. 그리고 B가 P 곱하기 Q 행렬이에요. 이랬을 때 얘네 둘이를 곱한다고 했으면 A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 M 곱하기 N 행렬과 P 곱하기 Q 행렬을 곱하는데 이 곱이 가능하려면 요 N과 P가 같을 때 가능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 곱하기 2 행렬이에요. B가 2 곱하기 3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같죠? A랑 얘가 A고 얘가 B일 때는 이렇게 같으면 요 안에가 같으면 얘가 곱하기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어떤 행렬로 나오냐? 1 곱하기 3 행렬로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곱이 가능하려면 N과 P가 같아야 되고 어떤 행렬로 나오냐라고 하면 M 곱하기 Q 행렬로 나옵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서로 다를 때는 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B가 3 곱하기 1 행렬이에요. 이랬을 때 A랑 B랑 곱하라 라고 하면 2 곱하기 3 행렬과 3 곱하기 1 행렬을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같죠. 같으니까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온다? 2 곱하기 1 행렬로 나와요. 자, 그런데 BA 이렇게 곱해 주시면 B가 먼저 오죠. 3 곱하기 1 행렬과 2 곱하기 이걸 곱하는 건데 여기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얘는 BA는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셈에서는 AB와 BA 즉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일반적으로라는 말은 당연히 예외도 존재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곱하기를 하냐?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걸 알겠는데 어떻게 곱하기를 하냐라고 하면 여기에 모양도 좀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A랑 B랑 곱했을 때 얘도 2 곱하기 2행렬, 얘도 2 곱하기 2행렬이니까 같으니까 가능하죠. 근데 모양은 뭐로 나온다? 2 곱하기 2행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왼쪽 거는 가로선을 그어주고요. 오른쪽 건 세로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만들어줄 건 2 곱하기 2행렬이죠. 그래서 2 곱하기 2행렬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은 1행 1열은 얘의 1행과 얘의 1열을 곱해주는 거예요. 각 선분끼리. 그래서 A11, B11, A12, B2, B21 이렇게 곱해줍니다. 요게 첫 번째. 그리고 1행 2열. 그럼 요것의 1행과 요거의 2열. 얘가 1행 2열이죠. 그래서 요렇게 곱해줍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자, 그 다음에 2행 1열. 그럼 요것의 2행 이거와 요거의 1열. 해서 요거와 요게 곱해지는 거죠. 얘가 2행 2열이면 요 2행과 요 2열을 곱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제가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고 B가 5, 6, 7, 8이에요. 이랬을 때 자, A, B 곱해라 라고 하면 1, 2, 3, 4 곱하기 5, 6, 7, 8 이랬을 때 선을 왼쪽 거는 가로줄을 그어주고 오른쪽 건 세로줄을 그어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고 얘는 2 곱하기 2행렬로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거와 요거 곱해주면 5 더하기 요거와 요거 곱해주면 14. 자, 그 다음에 1행 2열 1 곱하기 6 1 곱하기 6 해주면 6 더하기 2 곱하기 8 해주시면 16. 자, 그 다음에 2행 1열 그러면 3 곱하기 5 해주면 15 더하기 4 곱하기 7 해주면 28. 그 다음에 2행 2열 3 곱하기 6 해주면 18 더하기 4 곱하기 8 해주면 32 해서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얘는 19 22 43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B가.
자, 그럼 또 좀 다른 건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또 자, 요번에는 A가 1, 2, 3, 4 고, 그 B가 2, 3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2행렬이고 얘는 2 곱하기 1행렬이죠. 아무튼 여기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얘는 뭐로 곱셈이 가능하죠. 그럼 요렇게 2 곱하기 1행렬로 나온다죠. 그러면 할 때는 1, 2, 3, 4, 2, 3. 자, 가로 왼쪽 건 가로, 오른쪽 건 세로인데 세로 줄 그을 게 없죠. 아무튼 얘는 2 곱하기 1행렬로 행이 2개고 열이 하나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들어오는 건 1행 1열이죠. 그럼 요거에 요거. 그러면 1, 2 곱해 주시면 1, 2 곱하면 2 더하기 2, 3 곱하면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2행 1열 2행 1열이 들어오죠. 그럼 3 곱하기 2는 6 더하기 4 곱하기 3이면 12. 그래서 얘는 뭐로 들어온다? 8, 18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얘는 또 BA는 안 돼요. 왜? BA는 2 곱하기 1행렬 그리고 2 곱하기 2행렬이 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특이하게 이런 것도 좀 있죠. 1 곱하기 2행렬 얘는 1 곱하기 2행렬이고 2 곱하기 1행렬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그럼 얘는 여기가 같기 때문에 곱셈이 돼요. 근데 얘는 뭐로 나온다? 1 곱하기 1행렬로 나와요. 딱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가로 줄 그을 것도 없고 세로 그을 것도 없죠. 또 나눠지는 게 없으니까. 따라서 얘는 바로 이거 곱하기 이거. ax 더하기 b 곱하기 y, by. 이렇게 1 곱하기 1행렬로 나옵니다. 요런 것도 있고 요것을 약간 좀 뒤집어서 이렇게 볼게요. a, b, x, y. 요걸 잠깐 볼게요. 얘는 왼쪽 건 2 곱하기 1행렬. 오른쪽 건 1 곱하기 2행렬이죠. 여기가 같기 때문에 돼요. 그럼 얘는 뭐로 나온다? 2 곱하기 2행렬로 나와요. 이걸 또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첫 번째 1 곱하기 1행렬은 1행 1열은 요거에 1행 여기에 1열 곱해주시면 그냥 ax. 그렇죠? 두 번째 1행 2열은 1행 2열 그러면 곱해주시면 ay. 2행 1열 2행 1열은 bx. 2행 2열은 by.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모양이 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요 A, B는 존재하나 B, A는 존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다시피. 그리고 여기 A, B하고 B, A가 존재하나 여기가 A고 여기가 B 이렇게 되는데 둘 다 값은 존재해요. 맞죠? 존재하지만 두 개가 서로 일반적으로 제가 다 그 곱하기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와 B, A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여기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건 행렬로 써진 게 아닙니다.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이 수식이 계산에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식은 행렬 말고요. 일반적인 식은 A랑 B랑 곱해서 0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에요. 맞죠? 그런데 행렬은 조금 달라요. 행렬은 두 개를 곱해서 0이어도 반드시 둘 다 0일 수도 있지. 적어도 하나가 0일 수도 있지만 둘 다 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둘 다. 그랬을 때를 그때를 A, B를 뭐라고 하냐면 영인자라고 합니다. 영인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랑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서 0이 됐는데 이럴 때는 말 그대로 A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B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말고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건 A가 0일 때와 이건 이해가 되죠. 근데 요거 잠깐 요걸 볼게요. 요런 예외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요걸 그때를 우리가 이때를 A, B를 0인자라고 하는데 잠깐 보죠. 자, 잠깐 예를 들어서 자, A가 1, 2, 2, 4예요. 얘가 A고요. 그리고 B가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예요. 이랬을 때 저 두 개를 곱해보죠. 두 개를 곱해주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첫 번째 1 곱하기 2 하면 2.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1 곱하기 마이너스 4하면 마이너스 4, 2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하면 4,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4,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4 곱하기 2 하면 8 되죠. 얘는 보니까 뭐가 되죠? 0, 0, 0, 0, 영행열이 됩니다. 즉 A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A랑 B랑 곱해서 0이 되면 이거면 A가 0이고 또는 B가 0이다. 이건 맞지가 않죠. 우리가 지금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됐는데 이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죠. 맞죠? 그래서 A랑 B랑 곱했을 때 반드시 꼭 A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B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뿐만 아니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를 이때의 A, B를 뭐라고 하냐면 A, B를 영인자라고 합니다. 영인자. 그러니까 영행열이 나오게끔 하는 인자. 그래서 요것도 영인자, 요것도 영인자가 돼요. 요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A 행렬과 B 행렬을 곱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값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그때는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린 이럴 때를 A, B를 뭐라고 한다? A, B를 영인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인자인 케이스도 있는 거죠. 자, 몇 가지 조금 명제를 좀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A하고 B가 0이면 A하고 B가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해서 영행렬이 나오면 이러면 A가 영행렬 또는 B가 영행렬이다. 이러면 맞다 틀리다. 이때면 틀립니다. 맞죠? 아까 뭐가 됐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A, B를 영인자로 갖는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근데 반대로 A가 영행열이고 B가 영행열이면 두 개를 곱하면 영행열이다. 이건 당연히 맞죠.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A, B가 영행열이에요. 그러면 BA도 영행열이다. 이건 맞습니까? 이건 당연히 안 되죠. 아까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죠. 얘가. 요거 예를 그 책에도 아까 있지만 아까 1, 0, 2, 0 그리고 0, 0, 2, 1 요렇게 곱해주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났을 때 곱하면 얘는 1 곱하기 1행 1열인 1 곱하기 0, 0 곱하기니까 0 1 곱하기 0, 0 곱하기 1이니까 0 2 곱하기 0, 0 곱하기 2니까 0 2 곱하기 0, 0 곱하기 1이니까 0 영영이 나와요. 그럼 이거 BA는 0, 0, 2, 1 1, 0, 2, 0 해주시면 자 요건 곱해주시면 0 첫 번째 0, 1, 0, 2니까 그 다음에 0, 0 0, 0, 0 그 다음에 2, 1, 1, 2여서 얘는 4가 돼요. 2, 0, 0 이 0이 되죠. 그 두 개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A랑 B랑 곱하기 0이다 영행열이라고 해서 반드시 BA가 영행열이 되는 건 아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A랑 B랑 같다라고 하면 A에다가 C, B에다가 C. 요것도 같습니다. 당연히. 요건 당연히 같아요. 요거는. 똑같은 행렬일 때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C를 오른쪽에다 곱했으면 A한테 B에도 오른쪽에다 곱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A랑 B랑 같으면 CA와 CB가 같습니다. 요것도 당연히 돼요. 요것도 됩니다. 요것도. 그런데 요런 형태는 안 돼요. CA와 BC가 같다. 요거는 A랑 B랑 같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CB랑 같지만 CB랑 BC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다. 요건 안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A랑 B랑 곱해서 0이 되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 또는 A가 0이 A, B가 0인자도 있을 수 있다. 0인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